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 한창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올해 이제 경기도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대학교 4학년 시절에 한창민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 경기 컷이 68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60점 초반을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차를 떨어지고 아이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이제 노량진 와서 한창민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이번 연도에 경기도 컷이 1차 컷이 69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79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컷보다 플러스 10점이 높아진 거죠. 작년에 비하면 거의 20점 가까이 높아진 거니까 제가 이미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막힘없이 풀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교문을 나왔거든요. 실제로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점수를 이제 가채점을 하게 되었고 1차 발표 날 솔직히 떨리지 않았어요.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예상외로 이제 교육학이 좀 떨어지고 제가 생각했던 80점 초반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제가 2차 준비도 많이 안 한 상태였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 수업 시험도 해본 적이 없어서 발표 나기 전에 덜덜 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차 컷에서 10점을 맞아놓고 떨어지는 이제 전무후무한 사태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합격을 했더라고요. 결국 최종 합격을 했고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아직도 전공을 2점 정도만 더 덜 맞았어도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학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 10시 5분을 지금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일단 물리교육과를 나왔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다 듣고 계셨어요. 거의 학부생일 때 강의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수강을 했거든요. 이론 강의만 들었었는데 이론 강의를 듣고 제가 실력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당시에 군대 갔다 온 뒤라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인데 인터넷 강의를 계속 보면서 하라는 대로 이제 문제를 풀고 하니까 정말 실력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진짜 과탑도 해보고 그 학교에서 물리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제 추천해준 데는 이유가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성적이 오르는 것을 이제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천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의 장점을 꼽아보라면 방금 말씀드린 노베이스인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다. 한창민 교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물광을 물신으로라고 맨날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노량진 와서 들어보니까 아침 9시부터 3시까지가 이제 강의 시간인데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나 당신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3시간도 더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현가에서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느낀 것은 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이름을 계속 다 외우시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늘 좀 늦게 왔네요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하니까 마음에 좀 도움이 된달까 이런 식으로도 그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자마자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교수님께서 일단 스터디를 한번 짜주세요. 토요일날 스터디를 짜주시고 일요일날 스터디를 한번 짜주시고 목요일날 하는 스터디를 짜주시고 그렇게 스터디를 그냥 강제성이 아닌 강제성이지만 짜주시니까 어떻게 스터디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보게 되면서 다음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또 찾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되는 게 보인다. 이것이 이제 한창민 교수님의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식도 있고 해서 리프레시 겸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요. 3월 4월부터는 역하기 시작했죠. 1, 2월에 하는 강의는 대학 물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작년에 이미 들었었고 그것을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3월, 4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 혼자 복습을 하고 그것을 한번 써내려가면서 외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기초 중에 기초다 보니까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대학 물리에 나오는 공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계속 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관반 활용을 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 특관이 무엇이냐면 계속 물리에 대한 지식을 계속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써내려가면서 암기식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좋은 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공식을 써야겠다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관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 4월 그리고 그때 역학 전자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특관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심화된 특관을 하겠죠. 그것도 중요하니까 계속 외우셔야 돼요.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높을 확률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특관 점수가 이제 무기명으로 나오지만 그 점수를 봤을 때 특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 성적도 높고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역학 전자기학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들어가실 텐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많이들 포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왜냐면 정말 어려운 학문이고, 제가 학부생일 때도 3학년 때 양자역학을 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이거 물리를 해도 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과연 임용 시험에서 양자역학 부분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한성희 교수님께서 이제 양자역학을 하실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저는 졸업생이기도 하고 양자역학을 3학년 때 한번 배웠었으니까 저 문제는 왠지 임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었는데,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이제 바로 이게 공부할 때는 뭐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나오면 큰일 난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 말을 듣고 아차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양자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계속하고, 마찬가지로 특관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복습하는 느낌으로 특관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다음에 이제 전체로 이제 양자 다음에 이제 통계, 그리고 이제 고전 통계, 현대물리 통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학이 좀 가미돼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웠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특관을 하고 계속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풀이 때도 마찬가지로 특관은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물리 수준부터 양자역학까지 전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가 나올지 미리 알려주고 거기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6개월 전에 배웠던 것을 바로 일주일 만에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정말 실력이 많이 오르고요. 옆에서 툭 던지면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마 여기서 완성되실 거예요. 문제풀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시는데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재작년에 이제 그 패배의 원인이 그 실전처럼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전처럼 연습을 하지 않아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해서 펜을 잡을 때도 떨리고, 누가 봐도 아는 문제지만 그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무슨 공식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이게 임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장을 나왔을 때 이번에 떨어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본 결과가 상담했거든요. 아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꼭 푸셔야 하는데, 정말 실전처럼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을 하고 40분 동안 쉰 다음에 40분부터 물리와 과교론을 같이 보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바로 옆에 있는 답안지에 옮겨서 채점을 받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한 대여섯 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임용을 보러 간 게 실전 모의고사 7회라고 느껴질 정도로 편하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계속 이제 자기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여기서 내가 이 공식을 몰랐구나 하고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다시 또 특관으로 넘어가겠죠. 이 부분이 있는 특관을 한번 써보시고 외워보시고 제 걸로 만든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하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만의 이제 공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 선배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선배님이 물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제 물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 물리는 암기가 아니다,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랑 좀 반대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이해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는 일단 임용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양자역학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정말 안 되실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3이 나오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1년이 부족합니다. 1년이 부족하고 2년도 부족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지양하고, 만약에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려고 양자역학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일단은
암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특관도 사실 암기 위주로 해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물리는 암기가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만의 특관지를 만들고 그걸 계속 썼습니다. 그냥 안 보고 쓰고 나중에는 문제까지 그냥 다 외워버려서 덮고 A4 용지를 한 몇 장 꺼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는 마인드맵 그리듯이 1단계의 주제가 뭐였지? 하는 주제를 쓰고 그 주제에 대한 소주제를 다 쓰고 그 소주제에 대한 공식을 다 쓰고 그렇게 책을 안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일단 어느 정도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기출 문제가 정말 다 풀립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정말 다 풀리고 그래서 제가 약간 또 화가 났던 게 재작년에 실패했던 그 문제도 다시 푸니까 정말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었구나, 할 수 있었는데 안 됐구나. 그래서 이번 연도엔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암기가 조금 바탕이 돼야 한다.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학문이 물리다 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끝을 좀 정해놓고 타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은 암기 위주로 하고 그렇게 암기 위주로 하다 보면 또 나중에도 이해가 되거든요. 문제를 한 10문제, 15문제 풀어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득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16번째 문제는 정말 더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실 텐데 그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생 때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어가지고 별로 혼자 공부를 하고 채점도 혼자 하고 그랬는데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공부하고 누구와 이제 나눔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좋았던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스터디를 짜주신다는 거였는데 처음에 있는 그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불려나가시면 돼요. 자기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고 옆에 없을 수 있는데 옆에 없으면 그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자기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스터디를 하자고 권유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밴드에 이제 올리셔도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라고 하면 연락이 무조건 옵니다. 잘 마음 맞으신 분과 스터디를 좀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너무 자기의 역량 이상으로 또 벌리시면 안 되는 게 스터디를 하다가 개인 공부 시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스터디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선에서 스터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혼자 하면 정신적으로 좀 지칩니다. 옆에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위로도 되고 지지도 할 수 있으니까 스터디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임용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고지신의 자세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방식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공부 방법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작년에 내가 어떻게 했었지? 좋았던 것을 가져가시고 올해 이제 한창일 교수님 강의를 들으신다면 정이 마음에 너무 든다. 그리고 스터디원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으로 해서 원고지신의 자세로 이렇게 1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루를 길게 놓으셔도 되는데 한 문제라도 풀자 이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많이 놀았어요. 놀기도 하고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놀고 싶을 때가 분명히 한 번쯤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 종일 노시진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노셨더라도 한 문제라도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문제라도 풀어라. 꼭 하루를 통째로 날리지는 말아라.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도 맨 처음에 물리교육과를 들어왔을 때 물리를 정말 잘 못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물리 문제가 한두 문제 풀리니까 10문제도 풀리고 나아가서 100문제도 풀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임용 시험에서도 낮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공부를 그래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임용 합격하신 분들도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 같은 사람도 되니까 꼭 포기를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